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 2394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을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도 1.124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확인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많은 지표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데 그 지표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방향을 결정할지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다시 한번 공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사조 리그 이틀째를 맞이해서 거래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출전하고 있는 트레이더분들의 시장을 어떻게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부에 들어섰는데요. 각종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도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해설위원님들 지금 지표 발표도 됐고 방금 신규 주택 판매 지수도 나왔는데요. 발표치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주실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11시 발표가 지금 리치몬드 서비스업 지수, 제조업 지수,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아까 45분에 서비스업 PMI, 네. 제조업 PMI 둘 다 3개가 있었는데요. 조금 충격적인 거는 리치몬드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조업 지수가 아주 중요한 비중은 아닙니다. 시장의 중요한 비중은 아니고, 이 지표의 결과값이 사실 출하량 플러스 신규 수주, 그리고 고용이 약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내는데 예상치가 20이었어요. 그런데 값이 1이 나왔습니다. 예. 네? 예, 값이 1이 나왔어요. 와, 1이 나왔기 때문에, 네. 별 하나짜리입니다. 중요도로는 별 하나짜리긴 한데, 네. 순간적으로 지수가 조금 눌리면서 안전자산의 상승에 힘을 좀 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오전에 아침이었죠. 런던 테러 사태 일어났던 수준으로 골드, 엔화, 10년 국채 모두 좀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S&P는 크게 안 빠져요. 이 이유는 6월 사실 FOMC에서 지금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또 멘트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지금 FOMC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비둘기파입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된다라고 멘트를 하는 연은 총재인데, 네. 이 총재가 어떤 멘트를 했냐면요. 6월 FOMC 시장 예상과 달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데 동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게 또 지수의 하방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예상치보다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 흐름만 해도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아직 그런 큰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의 흐름이 같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 이정민 해설위원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표를 보실 때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GDP에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 업종이 제일 큰 GDP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같이 좀 서비스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니까 미국의 이제 큰 산업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올렸다가 다시 지금 내리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다가 반짝 좋았다가 다시 지금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이런 경제 지표들의 좀 반응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2부에 들어서도 각 리그의 지금 트레이더분들 어떻게 거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어서 본선 진출 확정된 D조의 상황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조의 현황 보실까요? 자, D조의 현황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파생야신 트레이더가 오늘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신데 $1,180의 수익금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제 트레이더도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그널 빌리프 골드베인 트레이더 순으로 지금 본선 진출 D조의 트레이더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은 D조의 1위를 달려가고 있는 파생야신 트레이더 연결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매로 오늘 수익금을 이렇게 쌓으셨을까요? 자,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트레이더님 오늘 정말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을 했을 때 참 좋은 성적 오늘 보여주고 계신데 $1,180예요. 네, 워낙 뭐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송과는 좀 스스로 인연이 없으시다 막 약간 이렇게 하셨는데 하지만 오늘은 좀 좋은 기운을 좀 함께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매매 복귀부터 먼저 해볼까요? 어떤 종목 거래하셨나요? 사실 오늘은 네. 오전에 골드 매도를 해놓고요. 네. 사실 그냥 계속 홀딩을 했어요. 저희 가족분들도. 네. 그래서 아까 오후 2시 아마 전후해서 한 번에 청산 다 하고 그게 오늘 매매는 전부예요. 오늘 아주 좋은 타이밍에 청산을 하셨네요. 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가 이제 1260선 이상을 올라오더라도 네. 그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부딪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봤고요. 네. 그래서 좀 과감한 베팅을 좀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님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골드도 아주 많이 빠지고 낙폭이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네네. 네. 골드 왜 이렇게 빠질까요? 트레이더님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개인 네. 포지션은 계속 들고는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1256선 이하까지는 한번 빠져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봉상 차트로 보셔도 지금 일목상에서 지금 양호대를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제 해외 시장 자체가 좀 혼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어떤 추세적 방향성은 나오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네. 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어는 보이는데요.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되실 부분들은 너무 단기적 한 방향성에 너무 치우쳐서 가시는 거는 또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골드 $1,259.2예요, 트레이더님. 네. 네.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방향 예상되나요? 저는 일부 좀 수익 청산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56선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56선이요? 네. 1256까지의 하방을 좀 열어놓고 계시네요. 근데 단기 반등이 아마 계속 업앤다운이 좀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차트 모양새예요, 지금이. 오늘 여러모로 타이밍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골드 얘기하시는 순간 골드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에서의 단기 손절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안정된 수익이 오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좀 트레이더로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좀 많은 상품들이 좀 변곡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그 좀 변곡을 뚫고 혹은 이제 뭐 다시 뭐 재차 상승이나 아니면은 뭐 하락 추세나 이렇게 추세적인 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의 그런 시간적 여유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유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제시를 했지만 13000까지는 돌파를 한 이후에 아마 단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섣부르게 뭐 골드든 뭐든 전 종목에 걸쳐서 단기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분간은 단기 대응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어제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잘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해설위원님의 분석에 의하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1180 골드에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마침 딱 말씀을 하는 순간 골드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어서 좀 $1256까지에 대한 하락에 대한 그 가격대도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파생하신 트레이더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생내신 트레이더 지금 현재 D조의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순위가 좀 바뀜이 있는데요. 2위가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3위가 선제 트레이더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2위 시그널 빌리프, 3위 달려가고 있는 선제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트레이더님 오늘 뭐 예선 진출 확정하시고 난 이후 계속적으로 수익금을 쌓아가고 계신데 보유 포지션이 원유와 유로를 들고 계시네요. 네. 네네. 유로는 7계약을 매도로 지금 1.1243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로에 대해서 워낙 최근에 좀 말들이 많아서 유로 네.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주실까요? 유로는 우선 추세 상단부를 맞고 약간 밀리는 네. 그림이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멈춰서 지금 약간의 반등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라서 얘네들 이제 혼조세의 양상을 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좀 눌림들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원래는 얘네들 지금 1220대 자체가 좀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말을 제가 볼 때는 1.1210대 진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오늘 저가를 한번 낮추는 거 보려고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약수이점 크루드오일도 지금 51.00대, 그러니까 51불 초반대가 지금 중심 자리라서 우선은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말을 던져놓은 게 가족들하고 95자리 한번 찍을 거다 이야기를 해서, 뭐 우선은 회원들한테 1호 매도를 쳐서 여기서 빼먹게 만들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보는 자리들 봤는지 추가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뭐 시황이 많이 겹치는 구간들이라서 뭐 국제유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도 지금 뭐 많이 되돌린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반등을 좀 주다가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97.02, 그 다음에 97.60자리까지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 얘네들 유로가 약간 밀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로 같은 경우 7계약 보유 중이신데 한 네네. 번에 진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분할 매도로 좀 접근하신 요즘 건가요? 제가 원래 매매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분할로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얘네들 매도로 한번 빼먹고 제가 보는 자리를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서 제가 재매도를 드리면서 이제 물량들을 추가 같이 매도를 하시면서. 실어버렸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것보다 좀 일찍 들어가 있죠. 골드도 그렇고, 골드도 저희가 이제 1호 자리를 맞고 매도를 쳤는데 지금 제 건 이제 06에 진입이 돼 있고, 이제 9호를 찍는 걸 이제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로도 지금 오늘 저가를 한 번 더 낮춰야 될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냥 일반적인 정석적인 매매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궁금해서 네. 이걸 찍어야지 그 아래에서 이제 보합 매매를 매수로 돌리던지 아니면 추가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애들이라서 이거는 오늘 저가를 한 번 더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하시다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전략 매매에 대해서 딱 좀 투철한 철학이 있으시기도 한데 어쩔 때 보면 좀 순수하신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유로가 상당히 낙폭을 좀
크게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익금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로는 언제쯤 이거를 청산을 하게 될까요? 계속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네. 지금 방금 반등 고점에서 가족들하고 잡았기 때문에 네. 우선은 가족들한테는 얘네들 저가 낮추기 전에 반성을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최소 물량으로만 끌고 가라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2차 목표 가는 거 보고 우선 이제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매매를 하면 이제 개인들이나 회원들은 이제 전략이 달라야죠. 분할 진입에 분할 청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네. 저는 이제 요즘 하도 포합이라서 익절을 잘 안 주더라고요. 아까도 크루드오일도 1호에서 들어가서 9호에다 청산을 걸어놨는데 너무 안 움직여서 이제 가족들은 공공자리에서 오청시키고 재매도를 진입하고 이제 저는 우선 얘네들 오늘 그림이 미장 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우선 보고 있고요. 네. 유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1.1210대 정확하게는 1.210까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익금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흐름이고 지금 가지고 계신 포지션에 대해서도 평가손이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손질 트레이더였습니다. 자,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에 대해서 유로 계속적으로 평가 손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에 대해서도 매도로 들고 있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트레이더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조의 상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본선 진출 확정된 C조의 트레이더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두시장 트레이더가 1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760달러로 수익전을 했네요. 수익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손실 보시다가 지금은 다시 수익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위는 차트미약 트레이더 440달러. 오늘도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100% 비중 오일에 싣고 있기 때문에 오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차트미약 트레이더 거래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현재 안녕하세요. 크루드오일 10계약을 51.20달러에서 네. 매도로 들고 있으시대요. 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일단 단기 고점은 나왔다고 보고요. 네. 네, 51.34 라인 자리를 제가 조그만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라면 오늘 최고점 자리에서도 매도가 가능했었는데 좀 서둘러 들어가서 단가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후져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51.15인데요. 51.22까지 반등을 주며 추가 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오늘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보고 매도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한 1시간 정도, 12시에서 12시 반까지, 매도비 유지하면서 홀딩할 예정입니다. 일단 추가 매도를 하시겠다는 거는 네. 수량을 여기서 더 늘리시겠다는 건데 그렇게 네, 되면 물량 더 중고금을 대기하고 있어요. 거의 네. 풀로 쓰시는 거거든요. 네, 오늘 예. 풀로 쓰려고요. 아무래도 이게 불사조 리그다 보니까 이번 주 네네. 금요일까지 승부를 보셔야 되니까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수목금 계속 이런 패턴으로 거래를 하실 건가요? 아니요,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이미 본선 진출이 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전이 있었네.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제 뭐 유가를 이제 전문적으로 아주 잘 이제 거래하시는 트레이더님이시니까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제 오펙 회의를 앞두고 좀 지지부진한 이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트레이더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좀 거래하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시죠? 네. 네, 이렇게 제가 진입하면은 5초 이내로 10티 이상 수익을 주는 게 보통인데, 네. 예, 요즘에는 장이 찌찌부진해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뚝뚝 눌림을 주고 막 흔들어 버리고 이러니까, 바로 진입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물리는 상황이 되고, 네. 그래서 빨리 이 흐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오펙 회의 때 좀 진입할 생각 있으신가요?
합니다, 항상. 네. 좀 다이나믹한 장을 네.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일에 100% 비중을 실으시는 트레이더만큼 또 증거금에 대해서 오늘 좀 배팅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51.16달러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51.22달러에서 반등을 이어간다면 추가 매도할 예정이시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네네.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미학 트레이더의 그 딱점 차트로 인해서 지금 크루드 네. 오일에 대한 그런 뷰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뭐 추가 매도로 여전히 매도 포지션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51.20달러에서 매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단기 고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51.22달러에 반등을 이어갔을 때 추가 매도해서 포지션 같이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뷰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추장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가지고 계신 포지션이 많은데요. 지수와 원유를 갖고 계시네요. 다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포지션들이 유로 매도, 네. 원유 매도 이렇게 네. 보시는 뷰들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도 오늘 딱 봤을 때 트레이더들이 좀 다 같은 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럴 때는 네. 좀 그 방향으로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일부에서 황금현모 트레이더가 포인트를 네. 좀 집어주셨죠. 모든 상품이 지금 정고점 근처에 다 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지금 트레이더들은 한 번은 쉬어갈 것이다. 대부분 좀 단기적으로 지금 대기간이니만큼 단기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한번 그 쉬어가는 그 눌림목을 좀 노리는 게 아닐까,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유로와 오일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의 현재 상황인데 추장 트레이더도 바로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많은 예. 트레이더분들이 유로와 오일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오늘은 지금 트레이더님은 S&P 지수와 원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원래 제가 잘 거래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원유하고 맞아요. 예. 네네. 지금 원유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정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S&P 같은 경우에 이제 정고점을 돌파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거고요. 그렇죠. 오일은 역시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라인에 터치를 했다고 보여져서 한번 밀려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S&P는 제가 매도를 비록 가지고 있지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찬찬히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위에서 한 번 더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도를. 네네. 예. 그럼 오늘은 S&P나 이런 지수들이 좀 종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돌파 못한다면 이제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겠죠. 네. 저랑 좀 같은 뷰를 가지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트레이더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수를 그때 네. 사실 이틀 전까지는 2344 최저점 찍으면서 상당히 수익폭이 크셨었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한번 청산을 하셨다가 재진입한 지금 포지션인가요? 아니면 그때 끌고 갔던 지금 포지션들이 지금 여기에 5개 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다 청산을 했었고, 예, 한 계약을 남겨놨다가 청산했다가, 예, 예. 한 계약을 남겨놓고 다 청산했다가 다시 한번 추가로 올라오면서 이제 매도가 된 건데, 네. 제가 자주 우리 회원님한테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추세 상승 중에 매도하는 건 정말 어렵다. 남들 다 매수할 때 내가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근거 있게 거래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나름으로 근거 있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쌓여진 거예요. 근데 추세 상승 중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저는 이제 그 17일날 장대음봉 나올 때 제일 생각난 트레이더가 추장 트레이더였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네. 청산하셨을지 되게 궁금하셔서. 네, 청산은 그때 했었어요. 한 계약 남기고 다 예. 청산했다가 올라오면서 네네. 좀 강했잖아요. 강했는데 뭐라 그래야 돼요. 그때 좀 매도할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씩 늘려나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 이제 좀 지나서 또 떨어지면 또 익절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가 문제냐면 거래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매도를 할
매도를 했는데 올라가죠. 그럼 또 올라갔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증거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있다면 뭐 많이 올라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원유를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원유에서 수익이 나서 그걸로 또 S&P에서 또 매도의 증거금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나 이전의 시장 흐름과 이어져 온 트레이더님의 전략도 잘 들어봤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본선 지출 C조에서 본선 지출 확정된 추정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상당히 유로와 오일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이 좀 반복되는 종목에 대해서 각각 트레이더들의 뷰를 들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을 다루고 있을지 2부에서도 외신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미국의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렇진 않고 지금 트럼프 해외 순방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미국 내에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트러블을 만들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S&P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예산안 발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법인세율을 이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S&P 지수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초반에는 이번에 유럽에서 있었던 테러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별게 아니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아이시스의 소행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방금 속보로 또 올라왔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다시 테스티파이를 해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 혹은 하락세를 이어갈까가 좀 오늘의 관건일 텐데요.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조정 기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1245선에서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그렇게까지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와 더불어서 유로도 오늘 꽤 중요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계속 보시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정 기간이죠. 유로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조정 기간을 가질 것이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이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4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136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1.11까지 하락을 하면서 좀 조정 기간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4를 보고 있고 또 오늘은 1.12를 보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윤희라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나 유로화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예산안에 대한 소식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S&P 500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같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395.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1달러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변동은 없네요. 네, 변동은 없고요. 역시 단기 고점,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왔다. 그 선에서 좀 공방 아닌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네. 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트레이더 분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해설위원들도 그렇고 오늘 또 외신들도 그렇고 유로는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을 해줬고 S&P는 뭐 지수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외신에서 나왔죠. 트럼프가 오히려 미국을 떠나서 그 중동에 나가 있으니까 미국 내에 없으니까 호재다 그래서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다면은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좀 그런 뉘앙스가 제가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트럼프는 해외 순방만 다녀야 자국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좀 그렇다고 지금 외신에서 좀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서 좀 정치적 네. 리스크가 감소를 한 거죠. 당사자가 지금 네. 미국에 있지 않고 네. 외국에서 중동에서 지금 좀 계속 한 9일간 순방 중인데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이제 사우디 딜이나 트럼프의 네. 사우디 딜이나 이런 거에 이제 지수들이 이제 미국 증시들이 우호적인 이제 그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이제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될지가 또 관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라고 친다면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지수가 좀 하방 쪽으로 네, 열려 트럼프가 있다는. 또 트위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불안감과 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앞에서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1.100이었던가요? 네. 1.1까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와 외신의 그런 뷰가 절묘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근데 뭐 통화 같은 경우에 전망이 좀 힘들어요. 아, 그렇죠. 전통적으로 통화 전망은 좀 힘들고 통화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실 때는 좀 네.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수능을 하는 그런 좀 매매 기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측보다는 수능에 대한 기법, 참 좋은 뷰인 것 같아요. 자, S&P와 저희가 크루드 오일, 그리고 유로까지 좀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또 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때 좀 농산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해드렸는데, 오늘 밀 가격은 전거래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0.69% 정도 빠지네요. 어제가 그 밀에 대해서 그 고점이 지난번에 갱신했던 그 고점을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김호균 해설위원과 함께 분석을 좀 네. 도와드렸었는데 결국엔 뚫지 좀, 못하고 뚫지 못하고 하락 네. 내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네. 일단 뭐 그러네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영향도 좀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 달러 약세, 강세에도 영향을 받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엘니뇨나 뭐 기온 이상 이런 이슈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자기가 좋은 포지션을 잡았다 그렇다면은 농산물은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도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손절은 좀 철두철미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죠. 예, 길게 이건 가져가는데 손절은 철두철미하게요. 제가 과거 경험, 네. 그러니까 고객들 데이터를 이렇게 거래했던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번씩 해보면은, 네. 밀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좀 저렴한 축에 포함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집어넣어서 하루나 이틀 만에 그냥 마진콜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수준, 그러니까 방향과 전혀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바로 뭐 그러니까 물타기 수량을 추가를 해서 방향성을 좀 확보해 나가기보다는 손절 원칙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요. 좀 길게는 끌고 가되 손절을 더욱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네. 상품이 움직일 때는 그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방향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손절을 바로바로 해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좀 오래 끌고 가셔라라고 하는 그런 예를 저희 트레이더 분들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 때도 밀에 대해서는 항상 장기로 좀 포지션을 끌고 가셨거든요. 그 결과가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실현이 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들 전략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밀까지 좀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어떤 현황이 또 변화가 됐을지 전체 현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현황을 함께 보실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32명의 트레이더 대회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누적된 수익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누적 수익금 1위는 외환용흥 트레이더입니다. 4,900달러 여전히 순위 지켜가고 계시고요. 황금연못 트레이더는 조금 소폭 줄어든 누적 수익금이지만 여전히 여전한 금액으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출세신호 트레이더가 3위고요.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정말 떠오르고 있는 해성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파생야신 트레이더도 지금 맞습니다. 조용히 지금 올라오다가 네. 지금 5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파생야신 트레이더 최근에 정말 매일 꾸준하게 수익금을 좀 쌓아가시면서 누적 수익금에서 5위 랭킹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빌리프,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 순으로 현재 누적 수익금 현황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본선 진출 확정된 A조 안에서 상위 4명의 트레이더 현재 상황 보시죠. 추세신호 트레이더 여전히 1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2위. 1022달러네요. 네, 골든루트 트레이더고요. 맥전멘토 불사라 트레이더 순입니다. 자, 이어서 본선 진출 확정된 B조의 순위 보시죠. 매매시 불꽃 트레이더가 가면 갈수록 정말 불꽃처럼 발화하는 느낌인데 1192.50달러에서 수익금 현황 보여주고 계시고 513 트레이더 역시 587달러 이상의 오늘 60만 수익금. 원 넘겼네요. 네. 그렇죠. 60만 원이죠. 지금 환산하면 60만 원. 원래는 30만 원만 수익을 내겠다고 하셨다가 본선에서는 60만 원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 약속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달러기 때문에 300달러가 찍힌다면은 이거는 3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어서 랭보 시스템과 박진서 트레이더까지 확인하셨고요. C조 본선 진출 확정자도 만나봅니다. 북두칠성 트레이더 1010달러. 예, 각조 1위들이 지금 다 1000불을 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차트미약 트레이더 290달러, 그리고 수지, 추장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51.24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차트미약 트레이더가 51.22달러였던가요? 추가 매도를 넣는다고 했는데, 그 상황도 좀 궁금한데,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D조입니다. 파생야신 트레이더 조금 전에 만나봤죠. 1180달러. 선제 트레이더,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골드베인까지 만나보셨고요. 자, 이어서 S조입니다. 리치 트레이더가 더욱더 늘어났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외환용 트레이더는 꾸준하게 많은 돈을 좀 벌어가고 있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도 이전 처음에 확인했을 때보다 좀 늘어난 지금 금액이거든요. 3,000달러 이상이고요. 자, 이어서 박노조 트레이더도 수익으로 전환을 합니다. 125달러. 그리고 황금연모 트레이더 순으로 지금 현재 순위 확인을 하셨습니다. S조까지 현황 보셨는데 S조는 정말 1부와 2부 때 차이가 확연한 것 같습니다. 1부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2부에서 어느새 수익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냥 수익권이 아니고요. 1,000달러 이상의 3,000달러 이렇게 수익금이 보이는 거 보니까 정말 엄청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조의 수익금 현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B조의 트레이더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1위 매매의신 불꽃, 2위 513 트레이더, 3위 박진서, 3위 공동 3위로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로 현재 지금 관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마 좀 이제 본선이 8강이 다음 주부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좀 마음을 추스리면서 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좀 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순위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본선 진출 확정된 그 예선 조에서는 순위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일단 수익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현재 관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결 통해서 오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님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제2의 신은 쓰여질 것인가라는 일단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선 진출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트레이더님 그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보죠. 네네, 오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열심히 보고 계신 그 뷰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전략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골드는요. 네. 현재 가격 지지하며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 골드는 제 시가 회복하면, 박스권에서 머물 것 같고요. 위쪽으로 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S&P나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한번 새벽에, 그러니까 한 2시나 3시에 지금 이 하단에서 놀고 있는데,
적절한 조정 이후에 거기를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그게 오늘 저의 큰 관심입니다. 금에 대해서 맞아요. 금 최근에 뭐 안전자산으로도 미국 지수. 네네네. 나스닥과 S&P. 나스닥과 오늘 S&P. 정보점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님은 그 시간대까지 찍어주셨어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좀 돌파를 할 것이다. 가끔 그 시간대에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심하게. 그래요? 예. 네, 맞습니다. 그때 움직여요. 네, 2시와 3시. 근데 또 시청자분들도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그 시간이 딱 있잖아요. 나는 이 시간대 좀 거래량이 좋다. 네, 그렇다면 트레이더님은 어느 시간대가 가장 주요 시간대로 보시나요? 그 해외 선물 매매를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별 파동, 그리고 종목별 움직이는 그 시간대,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4개로 나눠지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아시아장하고 유럽장, 그 유럽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 미국장은 사실상, 지표 발표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 역학 관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대단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지금부터 1시, 이때 좀 안정적 매매를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2시부터 5시까지, 특히나 그때 미국 지수,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지수들이 마지막에 대단히 반등을 해서 사람들을 약간 놀라게 하는 사람들 같이 일어나면, 자, 이런 경향들을 이제 그때그때별로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선물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스케줄과 또 거기에 맞는 자기가 맞는 종목의 파동의 특성을 시간대별로 계속 바뀌니까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자, 이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대와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말씀까지도 해주신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 일단 하루하루 시장에 대해서 전략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본선 진출하면은 또 한편의 시를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꼭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까지 만나봤고요. 지금 여러 트레이더들의 현재 보유 포지션과 함께 전략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워낙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저희 32명의 트레이더들의 경기 내역을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함께 대응하고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더욱더 생생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3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북두치성 트레이더 현재 보유 포지션도 볼게요. 파운드화를 지금 20계약을 지금 몇인가요? 1.2980에서 지금 매도로 들고 있거든요. 파운드 거래하신 트레이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한번 전화 연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테러 이후로 이제 좀 방향성이 잡히면서 진입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지금 파운드와 함께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운드와는 지금 제가 분봉을 띄워놨는데 오늘 아침에 그 테러가 있었죠. 네. 최근에 테러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리스크가 많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의 흐름부터 좀 함께 볼까요? 좀 해설위원님과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분봉이거든요. 제가 지금 3분봉으로 봤는데 1봉으로 볼까요? 해설위원님들? 한 15분봉 정도? 15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시 내외거든요, 오늘 아침. 그러네요. 그렇다면 근데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호가가 그렇게 막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최근 들어갖고 유럽 지역 내에 테러들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빈번했죠. 사실. 빈번했기 때문에 시장에 변동성은 없는데 사실 파운드화가 최근에 좀 박스 매매하기에 조금 적절한 흐름이에요. 요새 한 2주 동안 흐름이 한 1.29에서 1.30, 한 40 사이에서 좀 등락을 하면서 사실 수량 조절만 잘 해가면서 고점 저점 잡아간다면은 큰 폭의
그런 뭐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네, 워낙 아침에 테러가 있었는데 아침에는 또 유럽 시장에 또 거래가 네. 되지 않는 시간대여서 일단 변화는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있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가장 거래를 많이 했던 개장이 뭐 한 3, 4시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정도 보면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시 정도 이 시간대를 보시면요. 가격대가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1.2985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긴 흐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자, 일봉으로 보면서 함께 전망을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가 일봉으로 봐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고가가 보면요. 지금 1.4로 되어 있습니다. 1 뒤에가 숫자가 엄청나게 바뀌어 있고 저점으로 보면 1.2예요. 장기간 고점이 이제 브렉시트가 확정된 이후의 시점이었고 아, 그래요. 지금은 흐름이 브렉시트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메이 총리가 어떻게 보면 후처리를 아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게 뭐 유로존에서 이제 EU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실망감보다는 예, 영국 자체만으로 파운드화 자체만으로의 저평가된 그 매력에 대해서 시장은 더 좀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때가 지금 브렉시트 이후 말씀이신 6월 거죠. 24일이죠. 브렉시트에 대해서 좀 결정이 된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흐름에 의해서 지금 현재 흐름이 지금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안정권이 됐다라고 하면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좀 두 분 예상을 하시나요? 뭐 오늘은 그 자연스러운 좀 조정 흐름인 것 같고요. 네네. 네. 유로화도 지금 조정을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는 유로와 파운드화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파운드화가 이제 브렉시트로 유로존 탈퇴하면서 좀 다른 이제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달러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 안에서 상단까지 올라와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의 뭐 흐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고 있다. 저 같으면은 좀 하단으로 좀 내려왔을 때 매도보다는 매수로 진입을 해서 좋은 포지션을 잡았다. 그래서 넉넉하게 수익을 좀 쌓은 상태다 그러면은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1.2082 선에서 1.2981 이 정도의 좀 박스권 안에서의 상단에서의 매도보다는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좀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초에 있을 ECB 금리 결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저도 사실 매수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6월물이에요. 만기가 6월물이죠. 이렇게 중장기 거래를 그러네요. 목표로 진입 자리를 노릴 때는 웬만하면 그 진입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렇겠네요. 네. 차월물인 9월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예,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6월물 한해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단 9월물에 대한 의견도 주셨거든요. 그리고 북두칠성 트레이더 같은 경우 지금 매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혹시 포지션 확인이 되시나요?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80이에요. 1.2980인데 2980. 분봉으로 보는 게 좀 더. 네네,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에서 분봉으로 1.2980. 차이네요. 네. 지금 현재 1.2987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뭐 몇 틱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매도로 들고 있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매도 포지션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수량이 20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좀 80 밑으로 내려오면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청산을 하고 일반 매매 스타일이라면요. 뭐 물론 트레이더님의 주관적인 뷰가 있겠지만 예, 절반 정도 청산을 하고 포지션을 또 원하는 방향대로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 80은 여기까지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언제 매도 들어갔죠? 88인가요?
80. 아, 80. 1.2980. 네네네. 2980.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지금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분석 또한 도와드렸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파운드화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20계약을 좀 공격적으로 넣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2부도 정말 이렇게 알차게 저희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트레이더분들의 중계도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불사조 리그는 월요일서부터 어제부터죠. 금요일까지 저희가 수익금으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지금 불사조 리그를 통과하게 될지 상위 4분의 트레이더 그 주인공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저희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난 이후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불사조 리그의 현황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천기살롱 트레이더가 일단 1위, 지금 81달러, 에지 시스템 10달러 선에서 지금 현재 수익금 현황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 변동성 있는 시장 안에서 저희가 32명의 트레이더들 매매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앞에서 만나본 황금윤문 트레이더의 강연의 고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고요. 여의도로 달려가시면 황금윤문 트레이더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교육은 6층 리더스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이 강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요.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상세하게 내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까지 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